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새롭게 기획하는 주제의 영상인데요. 제목은 뇌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달했던 내용들은 좀 정제되고 다소 딱딱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했었는데 이건 그냥 저의 이야기에 심리학 이야기를 조금 버무린 그런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과는 달리 좀 마음 편히 뇌 빼고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전학이에요. 전학. 여러분들도 혹시 전학 같은 거 가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이 좀 어렵게 되고 또 나이 드신 할머니를 모시겠다는 이유로 의정부에서 시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금산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제가 이사 가는 날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마지막 배웅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그 있잖아요. 상투적으로 이제 드라마에서 짐 싣고 이제 트럭에서 이제 딱 닫고 가면 이제 바로 떠나는 그 장면에서 그 친구가 마중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된 거죠. 당시에 저는 지금의 성격과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내향적이고 더더욱 지금도 물론 내향적이지만 그리고 소심한 편이었고 뭐 잘하는 것도 딱히 사실 없었습니다. 뭐 지금 뭐 운동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발표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지만 당시에 저는 뭐 하나 좀 내세울 게 없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던 거죠. 아니 평범하다기보다 조금 연약한 아이였달까. 근데 그런 애가 갑자기 이제 시골로 가게 됐을 때 충격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 빼고 다 서로 친해져 있고 저는 혼자고.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저에 대해서 뭔가 좀 큰 관심을 보이거나 다가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당시에 또 몸도 좀 아파가지고 애들이 좀 많이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따돌림 아마 비슷하게 당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또 충격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거는 제 짝꿍이 저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발로 밟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좀 충격인데 그게 또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였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때는 여자아이가 좀 더 빨리 크지만 어쨌든 그게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맨날 비염에 시달리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근데 뭐 축구를 잘해, 뭐 공부를 잘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으니까 진짜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지금도 이제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둘이 이제 공기놀이 하자고 저한테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공기놀이 하자 하면서 이제 손을 내민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정말 착했던 거고 지금도 착한 애들이에요. 이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인데 지금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아이에게 전학이라는 상황 변화는 너무 좀 충격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담 같은 거 좀 여러 번 해보면 멘탈이 안 좋아진 케이스 중에 또 흔한 게 아버지가 뭐 여러 번의 출장을 가는 바람에 친구 사귀려고 하면 또 전학가고 또 사귀려고 하면 또 전학가고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을 쌓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여기에 그 어떤 적응을 그냥 아이한테 다 맡겨버려요. 뭐 선생님도 그렇게 사려 깊은 분이 아니면 더더욱 신경 안 써주고 부모님은 어쨌든 새로운 곳에 왔다라는 건 뭐 힘들어서 왔든 새로운 어떤 직장에 가기 위해서 갔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먹고 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그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건 뒤로 밀려요. 그래서 아이는 거의 오로지 혼자 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혼자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참 힘들게 버텼던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근데 다행히 이제 중학교는 좀 저를 좀 괴롭히거나 좀 일진 무리들을 벗어나서 많이 저의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안 가는 중학교를 가면서 좀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었지만 이 어떤 트라우마, 괴롭힘에 대한 트라우마나 걱정은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줄었지만 어쨌든 저의 어떤 불안함이나 자존감 하락의 요인은 그때 이제 전학을 가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제 부모라서 아이의 어떤 전학을 가야 된다고 하면 그 전에 좀 아이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마음의 안정도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서도 물론 이제 부모님 당사자들도 힘들 걸 알지만 아이는 또 그 문제를 거의 평생 안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력 있게 행동을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생각해보면 전학이 필요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제가 좀 상담을 해보면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 사이가 좀 많이 틀어지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나 전학 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애써 무시하고 너가 뭐 좀 더 참고 버티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봐라 하면서 약간 무책임하게 던져놓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게 지옥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전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너무 여기서 적응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뭐 전학도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고, 뭐 자퇴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검정고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후의 삶을 결정해야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 지옥인데 멘탈로 버텨라? 이건 좀 최악의 조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제가 없는데 전학을 가야 된다면 정말 신중해야 되고, 아이가 정말 힘들어서 전학을 보내달라고 하면 정말 신중하게 또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오늘은 그 제 옛날 이야기, 전학 갔던 어린 시절 힘들었던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전학이나 갑작스러운 뭐 이민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인 케이스도 있었을 거고 아닌 케이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저의 어떤 인생에서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